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자기보고식 가치사정 방법 6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 보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사실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험장에서 무려 6가지 상식적인 내용을 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첫 글자를 따서 외우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한 50개쯤 되면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분할정보법이에요. 자, 시간 순서로 3개로 나눴어요. 과거에 해당하는 거 3개, 현재에 해당하는 거 2개, 미래에 해당하는 거 하나요. 자,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절정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을 존경했는지 이 3가지를 보면 가치를 알 수 있고요. 현재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현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봐도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 미래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백일몽인지를 봐도 나의 가치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과거의 절정 경험 조사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요. 자, 현재에 해당하는 거, 현재의 자유시간과 금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크 목록의 가치의 우선순위 매기기, 마지막으로 내 어떤 미래에 어떤 백일몽이 있는지 백일몽 알아보기. 이렇게 6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3가지 당위성, 예를 들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 번째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자기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요. 나, 너, 조건이에요. 자, 설명과 예는요, 나는 나로 시작하고요, 타인은 타인이고요, 조건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이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사례를 하나씩만 붙이면 됩니다. 자기에 대한 당위성, 나는 해야 된다, 나는 당연히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해내야 된다, 나는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게 당연하다. 이게 자기에 대한 당위성의 사례고요. 타인 너죠. 타인은 해야 됩니다.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타인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2번째 예고요. 3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의 조건들이 당연하게 돼야 되는,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에 대한 당위성의 사례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성탐, 확, 유, 쇠예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요. 다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사자 돌림입니다. 사자. 14세까지, 24세까지, 44세까지, 64세까지 다 사자 돌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14세까지면 거의 사춘기를 살짝 지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겼으니까 부모나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반항 못합니다. 자, 성장기 일종의 사춘기 상상하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긴 거고, 두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딱 2가지예요. 자기 지각, 직업 이해, 요 2개가 바로 성장기입니다. 자, 탐색기 24세까지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대학 마칠 때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기 이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시즌이고요. 이 탐색기는 이 직업을 위해 탐색하는 시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이고요.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학교를 다녀서 학교 생활을 해서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시간제 근무나 파트타임 잡 같은 일을 통해서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혹은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 탐색기고요. 확립기부터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확립기 이미 이제 적절한 직업을 구한 거고요. 적절한 직업을 발견하고 구한 거고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노력하고요. 유지기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요. 당연히 쇠퇴기는 은퇴하는 시즌입니다. 2번째 가끔 어렵게 나올 경우는 성장기 중에 있는 3가지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물어봅니다. 요거 이름을 결국 외워줘야 돼요. 성장기 하위 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고요. 흥미기는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고요. 능력기는 능력이 중요해요.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하고요. 흥미기는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왜 흥미가 중요하냐면 진로 결정을 위해서 흥미가 중요한 요인이 돼요. 자, 능력기는 능력이 중요한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합니다. 능력을 중요시하면서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세 가지 평가 유형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혹은 진단을 위한 세 가지 평가 유형이란 말 대신에 진단의 방법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같은 문제고요. 자, 답은요.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언 평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중에서 특히 직업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요 앞에다 직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상담자,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문제를 평가합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문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어려움을 평가하고요. 내담자가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제의 평가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의 평가입니다. 내담자의 평가, 개인의 평가예요.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담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앞에 했던 문제의 평가, 두 번째 했던 개인의 평가, 즉 문제 평가하고 개인을 평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담자가 결국 성공하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평가, 예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 개인을 평가하고 세 번째 예언을 평가합니다. 문제의 평가는 내담자의 어려움과 내담자의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는 거고요. 개인의 평가는 개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요. 예언 평가는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 기제의 종류 5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억압, 퇴행, 합리화, 부정, 투사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다 나오는 기법들입니다. 주로 억압과 퇴행은 심약한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합리화, 부정, 투사는 주로 악당 주인공들이 요 기법들을 많이 쓰죠. 자, 첫 번째 억압과 퇴행이요. 자, 억압은 뭔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어서 굉장히 괴로운 경험들이 생기면 무의식이 이걸 눌러버려서 선택적인 망각이 되게 합니다.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죠. 드라마 끝날 때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주인공이 다시 억압에서 풀리면서 해결이 돼요. 이런 드라마 많죠. 자, 두 번째 퇴행이요. 초기의 발달 과정으로, 즉 어린이 과정으로 다시 후퇴해 버립니다.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퇴행 과정입니다. 억압과 퇴행, 요거 착하고 연약한, 심약한 주인공들의 기법이고요. 나머지 합리화, 부정, 투사요. 합리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죠. 주로 악당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요. 두 번째, 부정이요. 부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혹은 내가 안 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부정해버립니다. 부정이요. 마지막 투사. 자신이 했던 행동, 이 나쁜 행동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투사시켜버립니다. 즉 합리화, 부정, 투사, 주로 악당 주인공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척도의 4가지 유형, 즉 척도의 4가지 타입을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척도란 어떤 개념을 수치화시켜서 표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개념을 서열 척도로 표현하면 공부를 3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숫자로 바꾸어낼 수 있는 기준, 이게 바로 척도입니다. 척도에는 모두 4가지가 있어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요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요. 첫 번째 명명척도는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한 이름.
이름만 존재하는 거고요. 사례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열 척도요. 순서나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상중하 이런 식으로요.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 바로 서열 척도고요. 등간 척도는 간격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열 척도의 개념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서열적 속성은 있고요. 거기에 척도의 단위가 간격이 같아요. 등간격이에요. 척도의 단위가 같은 간격을 가진 척도, 서열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척도의 단위가 같은 간격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까지 1점 단위로 혹은 4점 단위로 막 나눠져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등간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요. 당연히 등간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등간 척도의 속성이 있으니까 서열 척도의 속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즉 서열 척도, 등간 척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값들이 비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척도입니다. 비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점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게 척도를, 무게의 서열을 만들어낸다면 10kg, 20kg, 30kg라고 해서 각 망치의 무게를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어떤 비율 척도의 한 사례인데, 단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도 있지만 30kg는 10kg보다 3배 무겁다는 비율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1점이 100점보다 100배 훌륭하다라는 그런 비율은 없어요. 등간척도에서는. 등간척도에서는 그 비율이 몇 배 더 낫다, 더 모자르다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율 척도에서는 비율 정보를 더 추가해서 갖게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